지원 동기 작성할 때 네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 가능성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뒷부분에서 실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첨삭을 요청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지원 동기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롯데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곧 마감을 하는데 이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많은 기업의 지원 동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즉 본인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친구랑 돼지밥 먹으면서 우정을 키웠다, 아니면 롯데월드 갔는데 그때 나의 이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롯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등등등 해서 롯데가 좋은 이유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자소서를 작성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비약해서 이야기 드린 걸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원자분들이 아직까지도 해당 기업을 찬양하고 단순하게 이제 고객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아요 라고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기업 관점에서, 특히 평가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을 뽑으면 내가 좀 일찍 집에 갈 수 있나,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수월해질까, 우리 회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좋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우리 지원자를 좋아할 수 있게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논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기업의 이슈를 같이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런 관점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것은 어떤 게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한 그 기준, 기여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기준을 왜 가지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라든지 포스코의 계열사마다 지원 동기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지원 동기 플러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주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이 두 개의 항목은 같은 그냥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감안했을 때 여유가 있다면 과거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내 강점을 통해서 해당 조직을 발전시켰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었다와 같이, 본인이 왜 앞부분에서 조직 관점, 기업 관점으로 기업의 선택의 논리를 잡았던 그 계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글자 수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본인의 논리를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번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만 지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복붙이 가능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어떤 상황, 즉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어떠한 중점 추진 과제가 있다,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어떠한 강점이 있다, 어떠한 약점이 있다, 어떠한 신제품, 전략 제품, 아니면 부진 제품, 아니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아니면 해당 회사가 어떠한 말 그대로의 그 이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등등등, 해당 회사를 바라보는 우리 지원자가 해당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이의 능력, 로얄티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조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 그대로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고 싶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실 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비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직무가 거의 100% 동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전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좋은데, 그래도 그 비전이 왜 그 회사에 필요한지, 그 조직의 능력, 로열티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 회사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복붙이 안 되도록 이 부분을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네 번째 부분도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 동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역량이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해야 되고, 그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 라는 논리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업 관점의 논리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롯데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원 동기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노력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혹은 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쓸 수 있는 유사 항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1번 지원 동기 외에도 뭐 3번이나 4번 쪽에 그 직무와 관련된 강점이나 직무와 관련된 준비 과정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 지원 동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항목이 충분히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로열티를 좀 더 강조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다른 항목의 직무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없다. 포스코의 일부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1번 지원 동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기술하지 못하는, 즉 인성적인 부분과 인재상을 강조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3번을 완전히 줄이시고 이 4번, 즉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 혹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강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역량이 내가 2개가 있다면 여기서 1개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역량을 많이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키워드만 제시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제시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다른 항목과 연결되어 가지고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접근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냥 가볍게 우리 연습 차원에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의 프로젝트 역량에 가장 기여할 곳이 롯데건설이 지원하였습니다. 자, 첫 판부터 내가 회사를 선택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사운해 프로젝트 역량을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롯데건설이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좀 더 문장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롯데건설이 너무 좋아서 지원했어요. 이런 찬양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중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논리는 접근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롯데건설 본사업 선배들과 신년사에서 해외 도전을 보았다. 그 다음에 설계 역량을 기여하겠습니다. 자, 기여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다? 여기는 이제 회사 이름만 바꾸면 사실은 모든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의 특징 자체가 도전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롯데라는 이름을 빼고 GS건설이다, 대림산업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물산이다 등등등 해서 모든 건설사 다 갖다 붙여도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로열티에 대한 부분 좀 더 특징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본인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롯데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있다라는 측면보다도
보통 이제 플랜트 말 그대로 이제 설계 쪽이나 사업 쪽이나 시공 이 직무에 필요한 게 책임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범용적으로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했던 이 부분 메모 1 부분 여기서 확실하게 로열티를 보여주셔야 자연스럽게 본인이 롯데건설에 필요한 책임감을 내가 좀 더 갖고 있다라는 것을 더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깨달은 건 좋은데 이 부분에서 그럼 정말로 우리 지원자가 책임감이 있느냐 이제 말 그대로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소재는 괜찮은데 프로젝트 성공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세한 기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자세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야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지식을 배워가면서까지 책임감을 발휘했다. 아니면 본인의 성격까지 이겨내면서 책임감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나 본인의 어떠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본인의 어떤 방법을 좀 더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직무 소개에 보면 책임감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아마 롯데 직무 소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아서 일단 책임감이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성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지원자는 이걸 지금 직무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었고 소재 자체가 직무와 유사한 역할 그리고 경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무 역량이 표현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책임감을 얘기했는데 만약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에서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책임감에 대한 노하우를 좀만 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성공을 해낸 책임감과 갑자기 기록 분석 역량이 갑자기 또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책임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뭐 기록도 중요하고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백화점식으로 뭔가 역량들이 막 추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키워드를 나열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 롯데건설의 신규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지나칠 문제를 찾아 비용 시간 문제를 미리 방지하겠다. 이건 이제 비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역할 플러스 아이디어 플러스 이제 직무 목표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지나칠 문제를 찾아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비용과 시간 문제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은 이 직무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 아이디어 직무 목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GS건설이든 다른 건설사를 넣다고 하더라도 비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먹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 자기소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1번 자소서는 이 3번 항목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글자수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왜 이런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배경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빠르게 하나 정도 더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이커머스 IT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녹여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항목에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 이 두 개를 키워드만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온오프라인 유통 혁신에 맞는 어쩌고저쩌고 개발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왜 이걸 개발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생략이 좀 됐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산업의 가치, 이러한 일이 사회에 이런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로열티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자, 롯데 온 고객에 자, 그러면 요거를 바꾸게 되면 이게 지금 회사명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회사명인데 이 회사 이름을 바꾸면 자, 회사 이름 변경 시에 타 회사 복부 시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 3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복부 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거기서 AI 보이스 커머스를 통한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이커머스의 이 주력 이 서비스란 말이에요.
예, 타 회사는 복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열티 부분이 너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롯데온에서 왜 이 AI 보이스 커머스를 통한 구매 성공률을 더 높이고 싶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해당 산업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데 롯데온이 최근 어떠한 사례 등을 봤을 때 내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회사 발전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동시에 이루고 싶다라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좀 더 논리를 강화할 수 있겠죠. 자, 뒷부분에 대한 건 뭐 역량으로 도배하셨네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역량으로 작성하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자, 우수상을 받았다. 명확한 성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도전했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 분석을 도왔다. 또한 뭐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었다. 해서 했는데 자, 전반적으로 직무 역량으로 좀 도배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은 단조롭게 느껴지는 건 나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너무 지금 잘한다로 얘기하고 계신데 이렇게 쓰는 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우수상을 받았지만 본인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해 보고자 어떤 것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야인가나 이렇게 적으면 또 글자 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글자 수 줄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글자 수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도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원동기 항목 제가 굉장히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롯데, 포스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부분들 주의해 주신다면 월등히 좋은 지원동기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 외에도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몇 가지 정하신 다음에 조금만 더 정교하게 생각해 보시고 보완한다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첨삭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항목들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